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3월 5일 목요일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오전 조찬 강연전 사전 조찬 중에 문화운동단체인 우리마당 대표로 알려진 김기종 씨로부터 피습을 당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경찰 조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어제 자신이 과일을 깎아 먹었던 25cm 과도를 가지고 이 행사장에 와서 리퍼트 대사의 오른쪽 뺨에 약 10cm가량의 깊은 상처를 낸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리퍼트 대사는 긴급 후송이 됐고 현재 수술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평소 치안이 좋고 미국 외교관의 안전이 가장 잘 보장된 국가로 평가됐던 한국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충격을 금치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피습과 관련해서 주한미 대사에 대한 신체적 공격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고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주장대로 김기종 씨의 이번 행동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평상시에 한반도 긴장 완화 그리고 전쟁 반대와 평화체제 구축을 외쳤다면 더욱더 이런 극단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극단적 행동 때문에 한미 관계 그리고 국내 정세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 다시 되돌아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팟짱은 리퍼트 대사 피습 현장 취재로 시작합니다. 이 현장을 직접 목격한 프리랜스 사진기자 김성헌 씨의 현장 취재담을 시작으로 박정호, 유성의 김도균 기자를 차례로 연결해 자세한 현장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정개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오늘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를 모시고 선거제도 개편 그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스타 기자들의 대중문화 읽기 그 첫 번째 순서를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마이스타 이선필 기자와 함께 나영석 PD 그리고 삼시세끼를 다루는데요. 최근 공중파를 뛰어넘는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삼시세끼 그 흥행 비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교수한테 있습니다. 이메일 알아주십시오. 지난 3월 2일에 만든 이메일입니다. 훈련 마디에서 만든 이메일입니다. 지난 3월 2일 훈련 마디하면서 만든 이메일이 박정준 교수에게 방금 전해드렸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 테러했습니다. 한일관계.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천 강연 행사 도중에 우리마당 대표로 알려진 김기종 씨가 휘두른 흉기로 피습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갑자기 발생한 이 사건 현장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퍼트 대사의 피습 사건과 관련한 이 현장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 그리고 취재 기자들을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 열린 조찬 강연을 직접 취재했던 프리랜서 사진기자 김성헌 씨를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나와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긴급하게 갑자기 발생한 사건인데요. 리퍼트 대사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이죠. 여기서 민화협 주최 행사가 열린 모양인데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참가자들은 7시까지 모였고요. 대사는 7시 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네. 7시 반에 조식이 나오고 환담을 나누는 중 갑자기 뒤에서 용의자가 나와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분은 좀 뭐 인상착의나 이분은 뭐 여기에 참석 대상이었던가요? 김기종 씨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상황이 막 아수라장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뒤에서 행사장 뒤쪽에서 김기종 씨가 걸어와서 네네. 리퍼트 대사에게 접근을 뛰어왔습니다. 아, 걸어온 게 아니고요. 네네. 아, 그럼 갑자기 뛰어온 거예요, 느닷없이. 네, 무슨 느닷없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아, 무슨 소리를 내거나 뭐 입장을 밝히거나 했나요? 아, 특별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갑자기 투자닥 뛰어와서 네.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거죠? 정확히 흉기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그럼 갑자기 우발적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당시 장내 상황은 좀 어땠나요? 굉장히 사람들이 당황해갖고 놀랐었고요. 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일단은 대사를 일부는 감싸고 나머지는 김기종 씨를 제압을 했습니다. 네. 일부는 김기종 씨를 제압을 하고 일부는 네네. 리퍼트 대사를 보호하는 가운데 네네. 행사는 중간에 그러니까 강연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막 갑자기 아수라장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 네네. 된 건데요. 지금 언론에 따르면은 김기종 씨가 25cm 과도를 얼굴에 휘둘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얼굴에 네네. 피가 많이 난 건데 당시 사진을 쭉 촬영을 하셨다고요? 네네. 지금 그 사진으로 드러난 리퍼트 대사의 상처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오른쪽 뺨이 한 5cm에서 7cm 가량 지금 상처가 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가 좀 상처로 인해서 피가 낭자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상처가 난 걸로 보이는데. 네, 상처가 나서 밖에 경찰차가 온 데까지 가는데 계속 피가 흘렸습니다. 아, 계속 피를 흘리면서 응급차까지 갔는데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렸을 것이다. 이런 건데요. 자, 그러면 당시에 리퍼트 대사는 병원으로 아주 그냥 순간적인 사고였네요. 한 몇 분간 그게 지속됐다고 봐야 됩니까? 몇 분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굉장히 순간적이었습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딱 벌어지고 바로 제압을 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용의자분이 제압이 당하는 과정에서 네네. 자기 신상을 밝혔었고요. 네. 네, 자기는 누구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전쟁 반대 관련해서 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신상은 뭐라고 밝혔고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신상은 우리마당 독도 지킴이 정확히 이름 못 들었고요. 그렇게 네. 독도 지킴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마당 독도 지킴이 대표 김기종이라는 이름을 밝히고 그 다음에 본인은 김기종이라는 이름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아, 김기종이라는 이름은 밝히지 않고 나는 독도 지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저는 정확히 못 들었고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쟁 반대라는 거를 외쳤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전쟁 반대에 관련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워낙에 제압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는 없었는데 네. 자기는 자기 신분을 밝혔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자기는 전쟁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식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이 남북 관계를 망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언론에는 지금
예, 저는 그렇게 못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범행 직후에 김 씨가, 한미연합 키 리졸브 훈련이 남북 관계를 망치고 있고, 여기 모인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자신 스스로한테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그리고 이 25cm에 해당하는 과도는 어제 과일을 깎아 먹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네네. 이것을 직접 현장에서 듣지는 못하셨다는 거죠? 네,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 이게 뭐 취재하시느라고 했는데 못 들었을 네네네. 가능성도 있고. 네네네. 워낙 복잡한 상황이라서 하다가. 네, 그렇군요. 이 행사는 당초 민화협이 주최한 조찬 강연이었는데요. 어떤 주제로 네네네.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었나요? 지금 아마 한미 관계랑 이런 관련해서 조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워낙 경험이 없어가지고 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 그리고 한미 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 것인데요.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막 어지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이 행사를 주최했던 민화협은 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일단 대책회의를 하는 분위기였고요. 네. 공식적인 아마 브리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취재 못해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피습 당시 리퍼트 대사는 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표정이었습니까? 굉장히 일단 놀랬고, 놀랬고 논란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좀 차분했습니다. 놀랬지만, 그러니까 막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당황한 가운데 평정심을 유지하고자 애쓰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장을 취재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쭉 사진을 쭉 살펴본 결과 당시 상황이 좀 어땠다고 평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 같고요. 네. 일단은 제가 굉장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중앙 과정에서 제지하거나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었고 몇몇 참가자분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울음을 터뜨리는 분도 계셨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현장을 취재한 취재 기자의 입장에서도 아직 진정이 되지 못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저희가 좀 당시 상황을 목격자의 목격자 진술 좀 듣기 위해서 저희가 연결을 했는데요. 급하게 연결을 했는데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프리랜서 김성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자, 이어서 이번에는 리퍼트 대사 피습 현장을 직접 취재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박정호 기자입니다. 네, 사건 현장에서 이 행사를 주최했던 민화협이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먼저 행사장의 돌발 사태에 대해서 경호 대책이 미흡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테러를 규정한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미 양국 우호 관계에 추후의 손상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책임에도 회피하지 않고 경찰 조사도 성실히 받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리고 사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민화협 쪽에서 밝히기로는 오늘 리퍼트 대사를 피습한 김 대표가 초청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세종홀 안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히 그리고 철저하게 들어오는 사람들 체크하지 않았다. 거기에 불찰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리퍼트 대사에 대한 경호 문제나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평상시 조찬 모임,
그러니까 조찬 강연에 준하는 네. 그렇게만 준비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뭐 호텔이나 이런 인근에서 조찬 강연 행사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 그 김기종 씨 같은 불청객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테러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 보고 그것은 뭐 미국 대사관 측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허술했던 경비 태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화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주장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당시 현장 참석자들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좀 증언하고 있습니까? 당시 참석자들은 뭐 많이 놀랐고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 한 참석자는 지금 김 대표랑 잘 아는 사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김 대표는 통일운동 그리고 독도 수호운동 이렇게 두 가지 운동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난 2010년도 일본 대사에 대한 그런 어떤 테러 행위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사람이 온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절대 뭐 폭력이나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사전에 했었고 오늘 뭐 참석했을 때 봤을 때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그분께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리포트 대사에게 다가가서 흉기를 휘두르는 김 대표 자리가 무대를 앞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무대 맨 앞에 대사의 자리가 헤드 테이블이 있었고요. 그 오른쪽 뒤쪽으로 그 테이블 번호는 6번이었는데요. 거기에 그 김 대표가 앉아 있었는데 그 김 대표가 그 사전에 그러니까 뭐 이 범행을 저지를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사전에 이번 그 미국의 그런 군사 훈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한테도 편지를 쓴 적이 있다. 전쟁 연습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편지를 쓴 적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분이 주장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뭐 편지를 쓰고 뭐 이런 어떤 행동을 해야 맞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폭력을 쓸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증언을 들어보면 보도도 많이 됐지만은 그 오른쪽 뒤쪽 테이블에서 일어나서 그 헤드 테이블로 가서 그리고 악수를 청했는데 그 대사가 악수를 청하니까 인사를 하니까 그 인사에 응하기 위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 바로 그 대사를 지금 뭐 그 사람 주장에 따르면은 발로 걸어서 넘어뜨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넘어뜨린 뒤에 공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있던 세 명 정도의 그 참석자들이 바로 그 김 대표의 제압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경찰들이 들어와서 김 대표를 현장 체포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네, 그 현장의 정치인들도 상당히 와 있었던 걸로 사진에는 드러나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외교부는 지금 어떤 입장을 내고 있습니까? 네, 외교부가 11시에 청사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대변인 성명을 냈는데요. 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이는 매우 유감을 생각한다. 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사에 대해 재행되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근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에 따른 조치를 엄정히 취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주한 외교사들의 신변 안전과 외교 공간 및 시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세종홀 그 주변에 그 저도 이제 그 현장이 벌어질 때는 바로 못 가고 그 이후에 도착을 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헤드 테이블에는 그 리포트 대사 자리에 피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세종홀 앞 계단과 그리고 그 세종홀 앞에 보면은 벤치에 동상이 앉아 있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앞에 다량의 혈흔이 있었고 피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선 경찰차를 타고 리포트 대사가 병원으로 이동했는데요.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피의자인 이 김기종 씨는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가요? 경찰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까? 뭐 경찰에서는 아까 오전에 그 잠깐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뭐 공복 여부나 현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검거된 김 대표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이고요. 네. 새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용의자의 범행 현장에서 검거해서 신병을 확보했고 계속해서 범행 동기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김 씨가 발목을 지금 다친 상태입니다. 검거 현장에서 발목 골절이 의심된다 이런 네. 소견이 보여서 네. 지금 강북 삼성병원 쪽으로 후송돼서 치료 중이고요.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다음에 더욱 자세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리포트 대사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그분은 그 병원에 취재를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이번에는 리포트 대사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직접 취재를 나가 있는 오마이뉴스 유성애 기자를 연결합니다. 유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나와 있습니다. 네, 리포트 대사 상태가 지금 어떤 정도입니까? 네, 리포트 대사는 얼굴에 열상을 입었지만 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리포트 대사가 후송돼서 치료를 받았던 서울 종로구 평동 강북 삼성병원에는 그 오전부터 수십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는데요. 네. 여기에는 일본이나 미국 등 외신 기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특히 응급실 바깥 출입구 앞에서는 경찰 60여 명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서 출입 통제했습니다. 네. 그 폴리스 라인 안쪽에서는 그 미국 군복을 입은 남성 여러 명이 그 분주히 오가면서 어디론가 통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리포트 대사는 한 9시 30분쯤에 그 다른 출입구를 통해서 신촌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긴 상태고요. 네. 그 오전 9시 50분경에 수술실로 들어가서 현재는 수술 중입니다. 다만 상처 정도 등이나 그 정확한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리포트 대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피습을 당했기 때문에 일단 응급한 네네. 상황을 처치하기 위해서는 강북 삼성병원으로 갔다가 수술을 위해서는 현재 신촌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긴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유 기자도 지금 강북 삼성병원에 있다가 세브란스 현장으로 옮긴 건가요? 예, 저는 지금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긴 상태고요. 네. 리포트 대사가 수술을 받고 있는 수술실 본관 6층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 리포트 대사에 대한 수술이 진행 중에 있을 텐데 현장에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예. 다만 기자들은 지금 브리핑실 룸에 모여 있는 상태고요. 네. 병원 홍보팀 층에서는 그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빠른 시간 내에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병원 측에서는 지금 리포트 대사 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군요. 네네. 그 제가 따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그 병원 관계자들도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수술은 약 어느 정도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확실한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수술 시간도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그 9시 50분쯤에 수술실에 들어갔으니까 그 소식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리포트 대사 현재 수술 중이라고 하니까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수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만.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이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른 홍보팀 직원에 따르면 네. 그 리포트 대사는 응급실에 들어올 때는 차에서 내려서 직접 걸어 들어왔다고 하고요. 예. 예, 수술은 현재 진행 중인데 그 성형외과 의료진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형외과 수술까지도 다 마무리하게 될 걸로 보이는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유성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예,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번에 사건을 직접 저지른 김기종 씨는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군사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도균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네. 이 사건 피의자 격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김기종 씨가 문화운동 단체인 우리마당 대표라고 본인을 소개했다는 건데 이게 어떤 그렇습니다. 단체인가요? 예, 우리마당은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상대로 탈춤, 연극, 풍물놀이 등 전통 문화를 전수하는 단체로 84년도에 문을 연 이래 제야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당한 그런 단체입니다. 아, 네. 김 대표는 지난 2006년 5월부터는 우리마당 독도 지킴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대표직을 역임하고 있는데요. 네. 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는 활동도 활발히 해온 인물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마당이라는 단체는 문화운동 단체이고 청소년들에게 탈춤이나 풍물놀이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치는 그 단체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파생된 조직인 모양이죠. 우리마당 독도 지킴이라는 것은 주로 독도와 관련된 그 일본의 항의 시위를 하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자, 그렇다면 네. 최근에는 한미일 정보 공유 협정이라든가 이런 데 반대하는 또 활발히 해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기종 씨는 그러면 그동안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우리마당이라는 단체도 굉장히 오래된 단체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독도 지킴이로 활동을 해왔다는데 주로는 어떤 활동을 좀 해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예, 오늘 새벽에도 이 독도사랑 독도 지킴이 인터넷 카페에 김 씨가 글을 올렸는데요. 아, 그래요? 예. 이 글 내용을 보면 민간재단법인 동북아 역사재단의 독도연구소가 발간한 독도 바로 알기라는 제목 교과서에 실린 독도 사진에 오류가 있다면서 해당 재단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라.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는 독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온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0년에도 주한 일본 대사한테 뭔가 좀 항의한 전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어떤 사건인가요? 네. 김 씨는 지난 2010년 7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당시 주한 일본 대사 시게이에 토시노리 씨에게 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느냐면서 질문한 뒤에 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절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가 돼서요. 2010년 그러니까 8월 달이죠. 2010년 8월 30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됐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네네네. 당시에 재판부는 어떤 입장을 밝혔었나요? 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이 독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다른 의견을 제기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를 물리적 대립으로 대응하는 것은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강연 중이던 외국 사절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진 김 씨의 행동은 법 질서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그러니까 이번에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해서 그 흉기를 휘둘렀는데 그 전에는 일본 대사에게도 물론 이번에는 좀 직접 흉기를 휘두른 것은 아니지만 콘크리트 조각을 직접 던졌으니까 이게 비슷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밖에 또 어떤 전력이 좀 있는 사람인가요? 네, 일본 대사에게 콘크리트를 던지기 전에는 김 씨가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는데요. 헌법소원 내용은 외교기관 인근에서 5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그러니까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2007년에는 그 청와대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분신 시도로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분신의 이유는 1988년도에 김 씨가 대표로 있던 우리마당 그 피습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건 어떤 겁니까? 네네. 이 1988년 당시에 이 우리마당이 남북 공동행사인 통일문화 큰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괴한들이 사무실을 습격하고 사무실에 있던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노무현 변호사가 이 사건의 변론을 자처했었는데요. 근데 이 사건의 진상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그 2007년도면 그 노무현 정부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필수 사건의 본질을 청와대가 알고 있음에도 이걸 감추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분신을 시도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